이 정도로 골 때리는 인터뷰는 제가 살다 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게 제대로 얻어 걸렸어. 보기 전까지 지누스를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과 그 외의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영상 끝나고 잡담하는데 한국 상장 회사를 한번 다뤄달라 무려 2명이 말씀 주셔서, 2명이면 꽤 큰 퍼센트잖아요. 어떤 상장 회사인지도 그분들이 추천 주셨어요.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 압도적 1위에요. 압도적 1위. 이게 점유율이 무려 27%. 자랑스러운 한국 인해 기업. 왜냐면 모든 생산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만 한다는 거. 저도 제가 사용하는 모든 매트리스가 이 회사의 매트리스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지누스 아시죠? 워낙 유명한 회사예요. 상장된 지 꽤 오래된 회사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상장은 이때 했어요. 이전에는 KOTC에 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상장회사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원래 상장하기 전에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이때 이렇게 떨어진 거 40만원에서 주당 4만원으로 10분의 1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의 그래프는 이런 거예요. 회장님 이름은 이윤재 회장님이세요. 48년생, 연세가 좀 있으세요. 79년도에 진웅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전 세계 중 가장 싼 곳에서 생산하고 전 세계 어디로든 배달한다 라는 컨셉으로 여러 개를 도전하다가 텐트에서 빵 터지고 미국의 점유율이 5%, 무려 65%, 전 세계 점유율도 35%. 장난이 아니죠.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일본에서 한국, 중국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이동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조선업도 봉제공장, 섬유 이런 데들도 다 일본에서 한국 갔다가 중국 가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을 OEM으로 브랜드 없이 생산만 해서 가져다 파는 게 한국의 메인 비즈니스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텐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석권을 했었던 거였죠. 근데 이윤재 회장님은 전 세계를 봤던 거예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것처럼 한국에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넘어갈 거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생산기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생산기지를 만들고 확장을 하면서 부채를 많이 끌어다 썼을 때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고 진웅이라는 회사는 거의 망가지기 직전에 있었는데, 진웅이라는 회사는 월마트나 K마트나 납품을 하고 여기에서 브랜드 회사들도 브랜드를 입혀서 소비자들에 납품하는 이 회사가 진웅인데, 이 진웅을 2개로 쪼갠 거예요. 어떻게 쪼갰냐? 진웅의 OEM 권리, 지적재산권, 모든 권리를 다 미국에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요. 진웅은 여기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 남았어요. 미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팔면서 이 돈으로 그 부채를 상환하면서 IMF를 이겨냈어요. 2개로 쪼개서 핵심 부분의 구조를 매각해서 부채를 갚는다라는 이 아이디어는, 그리고 모기업과 자회사 모두 다 이윤재 회장이 맡는다는 이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선진화되어 있는 기법이었고 성공적으로 하셨죠. 그리고 또 점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윤재 회장의 영어 이름이 뭐였냐라고 하면 TP 리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약자를 쓰면 윤재리잖아요. 윤재리. 근데 왜 영어 이름이 TP리인가라고 보면 농담이 아니라 텐트폴리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 있잖아. 이 텐트와 요 막대기, 텐트 하려면 막대기 필요하니까 이제 텐트와 막대기 리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실제 이름이야. 누가 꾸며낸 이름이 아니라 이윤재 회장님의 미국 사람들에게 주는 명함에, 왜냐 이 모회사를 미국에 차렸으니까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이 영어 이름에 있는 이 명함에 My name is Tent Pole Lee 이렇게 쓰신 거죠. 이거 이 정도는 해야 사업하는 건가? 그럼 저는 뭐 밸류 인베스터 리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VI 리 이런 거 해야 사업 잘하나? 요거는 좀 너무하다 싶어요. 예, 요건 좀 너무하다 싶어. 근데 이게 명함에 있는 실제 이름이라는 거, 이게 실제 사람들이 헬로 티피리 이렇게 불렀다는 거, 예, 신기해. 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진웅이 어디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냐면, 미국, 한국 모회사 자회사가 있는데 이 미국의 회사를 구주를 PE한테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윤재 회장님은 여기에 지분율을 조금씩 낮추기 시작해요. 대표로는 있었는데 경영권이 PE에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윤재 회장님의 이 철학은 싼 곳에서 생산해서 배달하는 거니까 이 저가, 그리고 아까 일본,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를 가는 이 흐름을 파악한 것만 보더라도 이 저가지만 그래도 괜찮은 퀄리티에 집중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PE에서 인수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거를 고가로 바꿨어요. 이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PE에서 갑자기 고가 정책으로 바꾸면서 여기서 만들던 저가의 이 제품들을 조금씩 없애고 고가 제품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 기지도 조금 더 비싼 데로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면서 원가와 매출이 둘 다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PE가 봤을 땐 어쨌든 매출이 올라가고 고가니까 이익률이 더 좋잖아요.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어쨌든 점유율이 워낙 크니까 고가로 바꿔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이윤재 회장님이 우리 텐트폴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셨던 저가의 공세가 텐트 업계에 엄청나게 불어닥쳤던 거였죠. 그래서 이 텐트 시장의 진흥의 점유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PE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면 말씀을 드리면 워렌 버핏이 버핏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외부의 자금을 받아다가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인수 목적으로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는 회사를 P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텐트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경영권의 일부가 넘어가고 진흥은 그냥 부자재 공급업체로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름은 텐트폴리지만 텐트의 마음이 떠났어요. 근데 99년에 IT 붐이 불었잖아요. 이제 진흥 이름 촌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진흥스예요. 진흥스가 지너스 여러 개 인수했으니까 지너스로 바꾸고 이 IT 회사를 엄청나게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인수했던 대표적인 IT 회사 다 못 들어보셨죠? 예. 투자의 젬병이신 분이에요. IT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다 망하죠. 이거 뭐 잘 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게다가 2000년에 IT 버블 왔는데 우리 텐트폴리 대표님은 이 버블에 굴하시거든요. 2002년까지 사세요. 이 IT 버블은 기회다. IT 버블은 나에게 기회로세. 이러면서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들어보지 못할 회사들을 사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다 껴안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내려오게 되시죠. 제가 이때 인터뷰를 하나 갖고 왔는데 나는 이때 이 지너스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냥 리서치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부족함을 슬쩍 털어놓으셨다. 우리 텐트폴리 회장님께서 슬쩍 털어놓으셨대. 뭐냐면 이제 내가 계열사로 있어. 이미 인수했어. 이미 인수 끝난 회사 계열사 대표가 VOIP를 연발한데 원단발은 팍팍 섞어서 VOIP를 연발하는데 갑자기 VIP가 왜 나와? VIP가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했대. 그리고 변신을 시도했던 1년 전, 그러니까 이건 2000년대 인터뷰네요. 2000년 인터뷰예요. 99년도부터 인수했으니까 인터넷 사업의 20% 정도를 이해하면서 이걸 인수를 했대요. 그리고 1년 동안 부족함을 메우고자 인터넷에 매달려서 50%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인터뷰를 보고도 투자하신 누군가가 계시다면 이거 누구 탓하시겠어요? 나 진짜 와 이거 있던 것도 팔아야 돼. 이거 VIP가 왜 나오냐고. VOIP에서 한 글자라도 똑같나?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 내가 진짜 제가 CEO 인터뷰 진짜 많이 보는데 이 정도로 골 때리는 인터뷰는 제가 살다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진짜 20% 이해하셨으면 공부를 하셔야지 왜 사시냐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셔서 50%를 하면 진짜 너무하신다. 이거 망한 게 너무 당연해. 이거 IT 버블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그냥 투자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이거면, 투자자의 인터뷰가 이거면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야, 지금은 안 이러겠지?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 판매 1위인데 지금은 이렇지 않겠지? 지금도 50%면 어떡하지? 와 진짜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우리의 모습이라네요. 이 개미 투자자의 모습일 수 있네. 그러네. 이거 개미 투자자의 모습이네. 이런데 투자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부활을 한 계기는 텐트폴리에서 우리 텐트는 망가졌잖아요. 텐트는 망가졌어. 하지만 폴이 남았어. 이 폴을 어디다 쓸 수 있나? 내 막대기 이거 되게 단단하게 잘 만드는데 이거 나 어디다 쓸 수 있냐라고 보니까 매트리스가 있으면 요 바닥을 뭐 나무나 원목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하지만 요런 걸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철로도 많이 해요. 이거 만들면 되겠다 이러면서 이쪽도 진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시기에
이게 2003년이면 상장 폐지 전이에요. 매트리스 산업에 진출하시게 됐는데 2005년에 상장 폐지할 때쯤에 압축 포장 기술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 압축 포장 기술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매트리스를 사기가 너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매트리스는 이렇게 크거든요. 이거는 우선 배달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압축을 해서 포장을 하잖아요. 이거 택배가 가능한 가장 큰 사이즈거든요.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택배가 돼요. 매트리스가 박스 안에 있다. 매트리스 이너 박스라고 새로운 영역을,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압축 포장을 개발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택배로 보내는 아이디어는 다음에 이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2012년에 어떤 회사가 탄생했냐면 캐스퍼라는 회사가 탄생해요. 캐스퍼라는 회사가 투자를 5천억을 받았거든요. 5천억의 투자를 받았어요. 이 회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트리스 이너 박스. 매트리스를 박스 안에 넣는다. 그리고 이걸 택배로 보내서 온라인으로 판다 라는 컨셉을 2012년에 들고 나오면서 미국 벤처업계의 혜성과 같이 등장해요. 근데 이때 캐스퍼는 지누스를 몰랐대요. 지누스를 몰랐대. 근데 지누스는 캐스퍼의 혜성 같은 등장을 본 거지. 요거 내 압축 포장 기술이랑 똑같잖아. 그리고 이 압축 포장 기술이랑 똑같은데 보니까 나는 내 이름이 텐트폴이야. 나는 내가 만든 폴도 이렇게 접을 수 있네? 요것도 했어. 그러면은 나는 이 매트리스와 받침대, 이 매트리스와 이 받침을 또 택배에 넣어서 보낼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낀 거지. 베끼고 나서 요렇게 만듭니다. 매트리스를 요렇게 접어요. 그래서 박스로 만들고, 이거 베드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베드 프레임을 또 요렇게 접어서 박스에 넣어서 같이 배송하는 거예요. 이게 캐스퍼가 아이디어는 냈는데 지누스는 기술이 있던 거였지. 그래서 이걸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메모리 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침대는 대부분 스프링이거든요. 스프링은 이렇게 압축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그런 기술하곤 하는데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압축 포장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메모리 폼은 꼼꼼히 그냥 섬유로 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축해서 퐁 뜯으면은 이게 부풀어 나올 수 있는 소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폼은 이 압축 포장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디어의 싸움이거든요. 그 전에 산업이 어떻게 돼 있었냐 라고 잠깐만 말씀드려 보자면, 그 전의 산업은 전체 침대의 70%에서 80%는 스프링이었어요. 전체 침대의 70%에서 80% 스프링이고 나머지 20%에서 30%가 메모리 폼, 그다음에 라텍스, 그다음에 에어 매트리스. 라텍스는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 부모님 뭐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가시면 맨날 라텍스 사오잖아. 유럽에서는 이쪽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에어 매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에어 매트리스를 거실에 놓고 거기서 잘 수 있게 하는 B&B, 이렇게 한 게 에어비앤비잖아요. 그만큼 에어 매트리스는 많이 보급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라텍스와 에어 매트리스와 같이 나눠 먹고 있는 게 메모리 폼이거든요. 메모리 폼은 무슨 나사에서 만든 라텍스와 비슷한 소재라고 해요. 라텍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뭐 이렇다고 해요. 이 세 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80에서 90% 돼요. 얘네들의 점유율이. 그래서 매트리스 폼 같은 이런 애들은 이 세 개를 비교해 보면서 너 우리 리테일에 오면 누워봐라. 누워서 비교해 보고 사라. 그리고 얘네들도 다 리테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70%에서 80%는 스프링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리테일에서 판매하는 것도 전체 80에서 90% 그냥 다예요, 다. 여기에서 나머지 10에서 20이 뭐냐면 온라인도 거의 없었고요. 이 리테일에서 제외하는 건 월마트, 뭐 K마트 이런 거 이 리테일에서 제외한 거예요. 이 매트리스 전용 리테일과 이 시몬스 이렇게 전용 리테일에서만 80에서 90%가 팔렸어요. 여기에서 온라인은 진짜 조금인 거야. 이런 시장 구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도 메모리 폼은 약간 고급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은 공부하면서 보고 나니까 메모리 폼이 허리가 제일 좋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흔들려요. 스프링은 진짜 흔들려. 메모리 폼은 옆에서 딱 눕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인체에 맞게 이렇게 바뀌어요. 허리에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도 스프링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제 신혼부부한테는 이제 스프링이 좋아요. 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이유는 하신 분들은 나와, 안 하신 분들도 아시나? 네, 신혼부부에게는 여전히 스프링이 좋아요. 하지만 이거 그 신혼이 넘어가고 한 5년차 이상 되시면 메모리 폼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신혼 때는 그래도 아직 사셔야 돼요. 제가 메모리 폼이 너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셔야 돼요. 스프링과 리테일의 상황에서 지너스를 보시면 메모리 폼과 온라인이잖아. 예, 메모리 폼은 여기에 20%에서도 조금인 거고 리테일은 이 10%에서도 조금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시장 점유율이 엄청 낮은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은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지너스는 메모리폼과 온라인에서도 아마존, 지금은 아마 많긴 하지만 아마존을 중심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도 메모리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너스는 어떤 강점이 있냐라고 보면 아까 지너스 전 세계 중 가장 싼 곳에서 생산하고 어디로든 배달한다. 요 컨셉이 아직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텐트를 아까 할 때는 아까 괜히 PE들이 와서 고급화 전략을 써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처음에 텐트의 점유율을 갖고 왔던 전략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 셋은 메모리 폼을 고급으로 가져갔어. 실제로 스프링은 원가가 싸요. 마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스프링에 집중했던 거예요. 신혼부부들에겐 분명히 좋은 침대지만 내부에 스프링밖에 없잖아요. 기술력은 이제 기술력이고 원가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다 비어있는데 근데 메모리 폼 보면 꽉꽉 차 있잖아요. 꽉꽉 차 있는 것도 스프링에 비하면 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가 더 비싸. 그래서 이 셋은 이 메모리 폼을 완전 고급화 전략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윈 사이즈 하나다 라고 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대를 줬어요. 200만원에서 300만원대를 줬고 이거를 매트리스 이너박스로 투자를 엄청 많이 받았던 캐스퍼가 70만원대에 공급을 했어요. 초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노스는 얼마에 공급했냐? 이거를 30만원대에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캐스퍼는 이너박스 우리 택배로 배송해 줄 수 있고 얘네들이 200만원 한 200만원 300만원 하는 거 70만원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막 광고하고 있는데 지누스는 우리도 똑같이 해줄 수 있고 30만원이에요 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너스는 중국에 엄청나게 큰 생산 공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친 듯한 대량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의 이 회사들도 그렇고 아까 캐스퍼도 그렇고 모두 다 OEM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걸 사오는 거거든요. 외부 공장을 여러 개 계약을 한 다음에 근데 지누스는 자체 공장을 중국에다가 엄청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300만원, 70만원 하는데 이거를 30만원에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에 들어가니까 마케팅이 절로 되잖아.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누스 사업 보고서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 파운데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프레임이거든요. 베드프레임이 생각보다 진짜 큰 시장이에요. 지누스가 텐트표님이 이 폴로 밀어붙이셨던 이 베드프레임이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매트리스가 훨씬 크긴 하지만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었고요. 캐스퍼가 설립이 되면서 투자를 받는 이 2014년도에 이제 지너스는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네, 어쨌든 캐스퍼 얘기를 해봅시다. 상장되기 전까지 5천억의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4천억에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5천억을 받았거든요. 아 이거 왜 뭐만 하면 나 다 미워기 생각나지? 5천억을 투자 받았는데 4천억에 상장이 되네. 그리고 지금은 3천억이잖아요. 1천억이 증발한 정도가 아니죠. 왜냐면 5천억의 한 투자자가 기껏해야 지분을 한 60%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창업자가 그래도 반 가까이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럼 이 회사의 가치를 거의 1조 넘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유니콘에 올라갔거든요. 1조 넘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상장할 때 바로 위웍처럼 이제 4천억에 상장이 됐다가 야 4천억도 안 돼. 이거 그 코로나 이전이에요. 상장하자마자 떨어졌잖아요. 야 4천억도 안 돼. 더 내려 이러면서 3천억이 된 거죠. 근데 왜 그렇냐라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캐스퍼가 그동안 항상 장점으로 얘기했던 거. 우리는 브랜드로 다이렉트 컨슈머, 테슬라처럼 고객에게 직접 판다. 아까 말했던
요런 리테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간다. 그거 하나, 다이렉트 투 컨슈머.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 메모리 폼이 그동안 너무 천편일률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메모리 폼 하나에 뭐 이렇게 성분을 좀 다르게 해서 누웠을 때 그 최적의 메모리 폼을 찾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두 개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이 두 개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제대로 맞았죠. 왜 맞았냐면 요걸 보니까 결국 마케팅에 돈을 엄청 쓴 거예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너무 없어. 왜 없었는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왜 기술력을 보니까 기술력을 있다고 한 애들이 다 자체 생산 안 하고 OEM을 가지고 오네. 근데 이 OEM에서 캐스퍼에 공급하는 애들이 똑같이 아까 말했던 템퍼 매트리스 C들이랑 똑같이 공급하는 거야. 같은 OEM 공장에서. 그럼 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기술력이 있냐 라고 봤더니, 이 상장할 때 S1에다가 우리는 기술력이 있지만 남들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너희는 왜 기술력이 있냐, 똑같은 공장에서 동급을 받는데 라고 하니까 답변이 우리는 기술력이 있지만 남들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주가를 좋게 주겠냐고.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익도 안 나는데. 없다는 뜻이죠. 정확히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을 되게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캐스퍼 등장 이후에 이렇게 많은 매트릭스, 이너박스 벤처들이 나왔어요. 이게 다 벤처들이고 투자를 엄청 받았어요. 캐스퍼 5천억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투자를 뭐 했냐 라고 보면 다 마케팅했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OEM 공장 다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벤처들이 많거든요. 다 같은 OEM 공장에서 그냥 다 받아와요. 공장에서 받아오고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데 그거 뭐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될 거잖아요. 다 마케팅이라고, 마케팅. 이때는 잘 되는 줄 알았죠. 이때 투자한 거는 캐스퍼가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얼마 안 돼서 조 단위까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은 와, 이거 조 단위 가는 회사네라고 하면서 엄청 투자한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고. 공급은 다 OEM 공장에서 똑같이 하지. 홈페이지 만드는 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상황 평준화 돼 있지. 마케팅이라고요, 마케팅. 2014년부터 이 많은 회사들이 2019년까지 이런 마케팅을 지속해 왔어요. 여기에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왜냐면 매트릭스 이너박스, 매트릭스를 택배로 받으세요. 이거를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이 컨셉을, 사실 이렇게 신규로 산업을 만들면 이거를 고객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교육해줬잖아. 얘네들이 마케팅비로 엄청 써서 이것들을 고객한테 다 교육해줬어요. 매트릭스는 메모리 폼이 짱인데 메모리 폼은 남들이 아직까지 이 3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던 거야. 사실은 싸. 내가 싸게 줄게. 그리고 이거 온라인 주문할 수 있고 택배로 받을 수 있어. 이거를 마케팅을 엄청 해놨어. 그리고 모두 다 자기 홈페이지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아, 그래? 아, 그러면 나 아마존에서 한번 검색해봐야지. 아마존에서 매트릭스 이너박스 하면 다 지누스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애들은 다 다이렉트 투 컨슈머 한다고. 아마존 안 끼고 내가 다 직접 할게요 라고 마케팅을 했단 말이에요. 고객들이 매트릭스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고 훨씬 싸네 라고 보니까 아마존에서 검색하니까 $30잖아. $30. 여기 $70인데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들은 마케팅을 몇 천억씩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케팅비가 고객한테 교육이 되고, 그 교육받은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검색하면 지누스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지누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지누스가 진짜 제대로 갖고 왔어요. 말도 안 되게 제대로 얻어 걸렸어.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거 2017년이잖아요. 매트릭스 성장률 보이세요? 온라인 매트릭스 성장률? 이거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 온라인 매트릭스 성장률 82%. 요거 다 지누스가 먹었다니까요. 지누스가 광고 안 했어요. 지누스 재무제표 보시면 마케팅비가 이때 진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케팅도 있지만 이커머스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예를 들면 신선식품만 하더라도 5년 전에는 신선식품을 주문 안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신선식품의 마케팅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쪽 시장이 커지거든요. 이거는 이커머스의 발전과 유통의 발전이 같이 와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퍼니처가 매트리스 말고도 이커머스로 주문하는 퍼니처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산업 자체도 이커머스로 주문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유통이 발달될수록, 유통 기술이 발달되니까 옛날에는 자그마한 택배밖에 못하지만 유통 기술이 발달될수록 이렇게 큰 것들도 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TV도 온라인으로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구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얘네들의 마케팅이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온라인 가구 시장이 다 커지는데 그 중에서 매트릭스가 독보적으로 커졌고, 이 독보적으로 아마존의 매트리스를 지누스가 다 먹은 거죠. 그럼 지누스가 아까 요거 보셨잖아요. 인터넷에 매달려서 50%를 알아듣고 있는 텐트폴리 대표님이 어떻게 아마존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 쿠팡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 있기 때문이에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 있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지누스가 해야 될 일은 생산밖에 없어요. 생산한 제품을 아마존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지누스의 일은 끝나. 그게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잖아요. 판매, 마케팅 다 아마존에서 하고, 판매 이후에 뭐 재고 관리, 배달 다 아마존에서 하는 거예요. 생산해서 넣으면 끝난다? 이거 OEM이잖아. OEM에서 예전에 하던 일과 아예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지누스는 아마존이 그냥 OEM인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4년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가구가 온라인으로 많이 안 팔던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PB 같은 게 없던 때예요, 가구에서. 그러니까 아마존 브랜드를 못 다니까 그냥 내 사명으로 브랜드 달아야지 라고 올려놨는데, 어차피 OEM이랑 똑같으니까. 갑자기 가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얘네들이 투자를 받더니 마케팅을 미친듯이 지르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 올려놓은 게 다 팔리네? 그리고 대량 생산의 체계를 만드는 텐트폴리 대표님의 그 철학 때문에 이게 가네? 이게 다 맞아떨어진 거죠. 이게 진짜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시기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 맞아떨어지기 힘들 만큼 맞아떨어졌어요. 지금은 이들이 아마존에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한 발짝 늦었어요. 이미 아마존은 지누스가 먹고 있어. 그래서 검색하면 지누스의 밑에 나와요. 밑에. 이미 많이 팔렸으니까. 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게 누구 하나 그렇게 혼자만 잘 되게 그냥 놔둘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데, 이 경쟁자가 진짜 막강해요. 이 경쟁자가 진짜 막강해. 말루프라고 침대 덮개 만들던 회사거든요. 침대 덮개 만들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스파라고 메모리폼 브랜드를 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요. 그 새로운 영역이 뭐냐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지만 이걸 만들어요. 뭐냐면 메모리폼 앤 이너스프링. 이게 뭐냐? 아니, 메모리폼이면 메모리폼이고 이너스프링이면 이너스프링인지, 메모리폼 앤 이너스프링이 뭐냐? 봐봐요. 지금 매트릭스, 이거 아마존이거든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1, 2, 3이 다 지너스였어요. 지금 1, 2, 3이 보이세요? 1, 2, 3이? 1, 2, 3이 보이세요? 지너스 2위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너스가 이걸 놓치질 않았어요. 1위를 놓치질 않았고 2, 3위도 당연히 지너스인데, 지금 보이세요? 이거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이게 계속 그래서 계속 그냥 1, 2, 3위가 다 린넨스파인 적도 있었어요. 그냥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냐면 이 메모리 폼 앤 이너스프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프링은 싸요. 근데 메모리 폼은 비싼데 편해. 그리고 싼데 이거 고장도 되게 잘 나거든요. 스프링은 사실 고장이 되게 잘 나요. 그러면 린넨스파는 어떤 일을 했냐? 너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이 위에만 메모리 폼이면 되는 거 아니냐? 요 밑에 스프링 가자. 그러면 나는 너보다 더 싸게 갈 수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눕는 그곳은 메모리 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차이를 별로 못 느낄 거야. 밑에 대부분이 스프링이기 때문에 훨씬 싸게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컨셉의 메모리 폼 타퍼를 들고 와요. 타퍼는 원래 있었지만 이 스프링 위에 메모리 폼만 올리는 그걸 합친 메모리 폼 타퍼를 들고 온다고.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소비자의 편함은 가져오고 여기서 싼 것도 가져온 거야. 따라할 수 있는 기술력이죠. 따라할 수 있는 기술력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마케팅 이렇게 쏟고 나중에 아마존에 들어왔는데
왜 지누스 밑에 있냐고요. 왜냐면 지누스가 위를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위 먹었고 가격도 싼데 소비자 평도 좋아. 그럼 아마존은 알고리즘상 잘 안 바꿔준다고요. 소비자 평도 좋고 아직까지 신뢰도도 있고 가격도 싼데 왜 바꿔주겠어요. 근데 보면 얘는 갑자기 린넨스파가 나왔는데 지누스보다 싸. 그래서 나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난 지누스가 제일 싼 줄 알았는데 더 싼 게 나왔네? 해볼까? 좀 띄워줘 볼까라고 해서 좀 올려줘 봤는데 리플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지누스가 이거 제일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린티 메모리 폼 8인치짜리. 이 11,000개가 달렸는데 22,000개 달렸어요. 사람들이 린넨스파 가격을 보고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봐, 이건 봐봐요. 2인치짜리 메모리 타퍼잖아요. 40달러. 이거 8인치짜리 100달러. 가격의 차이가 어마어마. 이건 10인치짜리예요. 이거 인치랑 사이즈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린넨스파가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아마존에서도 린넨스파를 조금씩 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다 위에 린넨스파와 지누스가 요 정도 느낌으로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린넨스파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지누스도 이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다른 데들도 아마존에 들어왔는데 한 발짝 늦었잖아요. 지누스도 한 발짝 늦었지. 역시나 한 발짝 늦었어요. 한 발짝 늦었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뭐냐면 계속 말하지만 텐트폴이니까 폴이 메인이었잖아요. 폴이 메인이었고 아까 폴의 그 시장이 생각보다 컸단 말이에요. 그러잖아. 생각보다 크잖아. 느낌처럼 작진 않단 말이야. 폴이 배드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1위는 장열 지누스죠. 3위는 지누스고 보면은 4위가 린넨스파예요. 2위가 아마존이 PB를 내요. PB를. 아마존이 여기 린넨스파도 여기 배드프레임에서도 차고 올라와서 미치겠는데 아마존 베이직이 뭐냐고. 아마존 베이직이 그 가격 보이시죠? 뭐냐고. 매트리스 PB 내건네? 아마존 뭐냐고. 아마존 뭐냐고. 아마존 참고로 이거는 배드프레임을 베스트셀러거든요. 이거는 매트리스 베스트셀러예요. 이건 뭔지 알아요? 아마존에 지누스 매트릭스를 제가 검색한 거예요. 아마존에 지누스 매트릭스를 검색했어. 그럼 위에 지누스가 계속 나와요. 이 위에도 더 있어. 근데 지누스 매트릭스를 검색했는데 갑자기 아마존이 나와요. 나는 지누스 매트릭스를 검색했거든. 지금 검색해보시면 알아요. 나는 분명히 지누스 매트릭스를 검색했어. 지누스 매트릭스가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 분명히 이것도 이 밑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마존이 나와요. 양아치니? 야, 이건 좀 안 되는 거 아니니? 왜냐면 내가 지누스를 이렇게 썼는데 근데 옛날에도 아마존에 캐스퍼 매트릭스를 쓰면 지누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캐스퍼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누스를 썼는데 아마존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좀 더 내리다 보면 안타까운 게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바로 린넨스파가 나와요. 아까 있었던 거 베스트셀러 1위 메모리 폼앤 이너스프링. 참고로 요 루시드도 린넨스파 거예요. 이게 지누스 매트릭스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예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 아마존 내에서 가구 판매량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매트릭스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아마존이 가만히 볼 아마존이 아니거든요. 아마존이면 초반에 두고 보지만 나중에 100% PB를 이미 이거는 하려내냈거든요. 하려낸 배드프레임은 2위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빠바바박 2위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메모리 폼을 냈어요. 메모리 폼. 이걸 보시고 린넨스파 상장회사 아니에요? 미국 회사지만 상장회사 아니에요? 린넨스파나 지누스도 과연 아마존 베이직 매트리스를 이길 수 있을까? 와, 저는 쉬운 경쟁은 아니라고 봐요. 아마존의 PB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아마존의 다른 섹터를 봤을 때 PB가 대부분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벗어나기엔 지누스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그리고 지금 웨이페어나 월마트 같은 데도 진출돼 있었거든요. 이런 데들도 다 풀필먼트로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누스는 기본적으로 회사 특징이 OEM이에요. OEM으로 평생을 해오시던 분인데 자기 브랜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보셔야 돼요. 이거 사람이 정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누스가 잘했다고 지누스는 브랜드 최강이야 라고 말하기엔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누스가 브랜드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OEM 사업을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는 브랜드 사업을 해야 돼. 하지만 아직까지는 분명히 OEM 산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브랜드가 알려졌지. 하지만 이제는 브랜드 싸움을 해야 돼. 왜냐면 이런 상황이거든. 지누스 매트릭스 검색하면 1등에 린넨스파가 나오고 중간에 아마존이 나오는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브랜드를 하지 않으면 지누스는 되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누스는 기본적으로 OEM 회사라는 거. 하지만 사람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지누스는 또 무슨 일을 벌이냐면 우리 지누스 옛날에 보셨잖아요. 이런 거 인수하고 이랬잖아요. 지누스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누스는 가만히 있지 않아. 항상 넥스트를 꿈꾼다고 매트리스만 했거든요. 분명히 다 매트리스예요. 분명히 다 매트리스야. 소파, 테이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소파, 이너 박스도 출시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이번에는 진출할 수 있을까? 분명히 텐트 때는 텐트 외로 가지 못했어요. 그때도 이것저것 배낭도 하고 여러 거 다 해봤거든요. 제가 IT만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텐트 이후로 진출은 못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진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플러스 지금은 미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글로벌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도 당연하겠지만 아마존에서 그냥 나가는 거야. 이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담겨있는 리스크가 뭔지는 알 수 있으시겠죠 이제?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이 인터뷰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이 인터뷰가 이 2000년도에 그죠? 2000년도에 텐트폴리 대표님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인터뷰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이래서 사람은 고정관념이 있으면 투자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요거 못 먹는다고. 요거 지금 요 주가가 이거잖아요. 고정관념이 있으면 이거 못 먹는다고. 고정관념이 있으면 이거 못 먹어요. 하지만 분명히 지누스 좋은 회사고 글로벌로 나가고 있고 미국 점유율 압도적인 일이고요. 매트릭스 이너박스의 선구자고 지금 이 모든 회사들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지누스가 위고 비록 1등과 3등은 린넨스파에게 뺏겼지만 여전히 아마존에 있고 아마존 이외에 웨이페어나 월마트 같은 다른 이커머스로 확장하고 있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린넨스파를 보기 전까지 이거 뺏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누스가 1, 2, 3이 다 지누스였어요. 그렇게 그때는 아마존 PB도 없었고요. 아마존 PB와 린넨스파가 나오기 전까지 이들에게 거저먹은 이 상황이 저는 솔직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누스를 되게 좋게 보고 있었고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지누스에게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건 이 린넨스파와 린넨스파와 아마존의 PB가 나온 이후에 이 지누스의 행보는 그 전의 행보와는 좀 달라야 하는데 그 이후의 행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브랜딩이 됐던 정말 OEM이 아니라 정말 사업자로서의 행보로 전략적으로 잘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그걸 잘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서 의문점이 있었죠.